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유니티에서 총 16개의 단원으로 나뉘어 출제되는 Unity Certified Associate 자격증에 대해 다루는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게임 디자인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팁과 전략을 제공할 것입니다. 게임 디자인 원칙은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며 게임의 재미와 몰입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원칙들은 게임 디자이너가 의도한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플레이어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강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게임 디자인 원칙의 기초학습입니다. 게임 디자인 원칙에서는 액션, 어드벤처, RPG 등 다양한 게임 장르와 서드퍼슨, 퍼스트퍼슨 등의 시점을 설명합니다. 각 장르와 시점별 게임 메카닉스와 컨트롤러 유형을 다루며 이를 통해 게임 개발 시 필요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게임 디자인 원칙의 기초 강의인 해당 코스는 게임 메카닉스, 장르, 플랫폼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점프, 인벤토리 시스템, 퀘스트 등 다양한 게임 메카닉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게임 장르와 특성을 학습하고 이해합니다. 또한 각기 다른 게임 시점을 구분하고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게임 컨트롤러의 종류와 사용 예시를 학습하며 마지막으로 학습한 내용을 실제 게임 설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 메카닉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티 어소시에이트 과정에서 소개하는 게임의 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를 통해 하나씩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액션 게임입니다. 액션 게임은 빠른 반응 속도와 높은 수준의 플레이어의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플랫포머, 슈팅 게임, 파이팅 게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어드벤처 게임은 이야기 중심의 탐험과 퍼즐 해결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플레이어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캐릭터 상호 작용을 통해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롤플레잉, RPG 게임입니다. 롤플레잉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특정 캐릭터를 선택하여 그 캐릭터의 성장, 개발, 그리고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임은 종종 복잡한 스토리와 깊이 있는 캐릭터 개발을 특징으로 합니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현실의 어떤 활동이나 프로세스를 모방합니다. 이러한 게임은 경영 시뮬레이션, 건설 및 도시 계획, 라이프 시뮬레이션 등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전략 게임입니다. 전략 게임은 플레이어가 복잡한 결정을 내리고 자원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유형은 턴 기반 전략 게임 TBS과 실시간 전략 게임 RTS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캐주얼 게임입니다. 캐주얼 게임은 간단한 규칙과 쉬운 학습 곡선을 지닌 짧은 세션에 적합한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인기가 많으며 퍼즐, 카드, 미니게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빠르게 즐길 수 있어 일상생활의 휴식 시간에 적합합니다. 앞서 게임의 타입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 플레이어의 시점에 따른 게임 뷰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서드 퍼슨과 퍼스트 퍼슨 뷰입니다. 서드 퍼슨 게임은 카메라가 캐릭터 뒤쪽이나 어깨 위에서 캐릭터를 보여주는 시점을 사용합니다. 이 시점은 플레이어에게 넓은 시야를 제공하여 환경의 상황 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캐릭터의 움직임과 액션을 더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언차티드 언차티드, 기어스 오브 워 기어스 오브 워 등이 있습니다. 퍼스트 퍼슨 게임은 플레이어의 시점이 캐릭터의 눈을 통해 게임 세계를 바라보는 것처럼 설정됩니다. 이 시점은 플레이어에게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며 주로 슈팅 게임이나 탐험 게임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콜 오브 듀티 콜 오브 듀티, 나, 하프라이프 Half-Life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탑다운 뷰와 이소메트릭 뷰입니다. 탑다운 게임은 카메라가 게임 맵을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을 사용합니다. 이 시점은 전략적 요소가 중요한 게임, 특히 전략 게임이나 일부 RPG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Age of Empires, 나, 디아블로 다이아블로 시리즈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소메트릭 게임은 탑다운과 비슷하지만 약간 기울어진 각도에서 보는 시점을 사용하여 더 입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시점은 시각적 깊이와 공간의 이해를 증가시켜주며 전략 게임과 RPG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발더스 게이트 바우더스 게이트가 이 시점을 사용하는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스크롤링입니다. 사이드 스크롤링 게임은 플레이어가 주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진행되는 게임으로 카메라는 캐릭터의 옆모습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이 유형은 플랫포머나 일부 액션 게임에서 흔히 보입니다.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시리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으로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 게임 메카닉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게임 메카닉스는 게임 플레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와 규칙을 말합니다. 이는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동과 게임의 규칙을 정의합니다. 게임 메카닉스는 게임의 구조적 요소로서 게임 디자이너가 의도한 게임 경험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됩니다. 게임 메카닉스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점프는 플랫포머, 액션 게임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본 메커닉입니다. 점프를 통해 플레이어는 장애물을 넘거나 높은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벤토리 시스템은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수집, 저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닉입니다. RPG나 서바이벌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퀘스트 및 미션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플레이어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게임의 스토리를 진행시키고 플레이어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전투 시스템은 플레이어가 적과 싸우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이는 1대1 전투, 그룹 전투, 원거리 또는 근접 전투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플레이어가 경험치를 얻어 레벨을 올리고 새로운 능력이나 스킬을 배울 수 있는 메카닉으로서 개발된 스킬트리는 플레이어에게 맞춤화된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레벨링 및 스킬트리와, 자원을 수집하고 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아이템이나 도구를 만드는 과정으로 특히 생존 게임이나 샌드박스 게임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제작 시스템, 스토리 전개와 플레이어의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플레이어와 늑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 시스템, 플레이어가 적을 피하거나 몰래 접근하여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스텔스 메카닉이 있습니다. 게임의 타입, 뷰, 게임을 구성하고 정의하는 메카닉스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 게임의 타입, 메카닉스의 명칭과 특징을 연결할 수 있을 만큼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게임의 장르를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RTS라고 부르는 실시간 전략 게임은 플레이어는 자원을 수집하고 기지를 구축하며 군대를 조직합니다. 모든 결정과 행동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전략적 사고와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대표 게임으로 스타크래프트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가 있습니다. TBS라고 부르는 턴 기반 전략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차례로 움직이며 결정을 내립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에서 전체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전략적 계획과 장기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대표 게임으로는 시드 마이어의 문명과 XCOM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장르는 액션 게임입니다. 액션 게임의 특징으로는 빠른 반응 속도와 즉각적인 조작이 필요한 장르로 신체적 도전과 손놀림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액션 게임의 대표 게임으로는 콜 오브 듀티와 다크 소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어드벤처 게임은 스토리 중심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다양한 퍼즐을 해결하고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어드벤처 게임의 대표 게임은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와 워킹 데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롤플레잉 장르입니다. 롤플레잉의 특징은 플레이어는 캐릭터의 역할을 맡아 그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스토리를 진행합니다. 광범위한 스토리와 캐릭터 발전이 특징이며, 대표 게임은 더 위쳐와 파이널 판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 장르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현실 세계의 활동을 모방하며 플레이어는 경영, 건설, 생활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경험합니다. 시뮬레이션 게임의 대표 게임으로는 더 심즈와 캐르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게임의 6장르와 각각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유니티 공인 인증 시험의 빈출 주제이므로 장르의 명칭과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패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패드는 가장 일반적인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 유형으로 손에 잡기 편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여러 버튼, 조이스틱, 디패드, 트리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 플랫폼은 주로 콘솔 게임기에서 사용되지만 PC 게임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키보드와 마우스입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는 PC 게이밍에서 가장 표준적인 컨트롤 방식입니다. 키보드는 다양한 입력과 복잡한 명령을 제공하며 마우스는 정밀한 포인팅과 빠른 반응 속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로 PC에서 사용되며 일부 콘솔에서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모션 컨트롤러는 플레이어의 실제 움직임을 감지하여 게임 내에서의 동작으로 변환합니다. WIR 리모컨, 플레이스테이션 무브, 키넥트 센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콘솔 게임에서 주로 사용되며 플레이어에게 보다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터치 스크린의 특징은 직관적인 탭, 스와이프, 핀치 등의 제스처를 통해 제어된다는 점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모바일 게임이나 태블릿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사용 플랫폼은 스마트폰, 태블릿, 일부 휴대용 게임 콘솔에서 사용됩니다. 조이스틱은 전통적인 입력 장치로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스틱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비행 시뮬레이터나 전투 게임에서 정밀한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사용 플랫폼, 주로 PC 게임에 사용되며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에 특히 적합합니다. VR 컨트롤러는 가상 현실 게임을 위해 설계된 컨트롤러로 3D 공간 내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사용 플랫폼은 VR 헤드셋과 연동하여 사용됩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플레이어가 캐릭터의 역할을 맡아 그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스토리를 진행하며 광범위한 스토리와 캐릭터 발전이 특징인 게임 장르는 롤플레잉 게임 RPG.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플레이어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으로 게임의 스토리를 진행시키고 플레이어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퀘스트 및 미션 퀘스트 앤 미션즈. 세 번째 문제입니다.
PC 게이밍에서 가장 표준적인 컨트롤 방식은 키보드와 마우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플레이어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으로 게임의 스토리를 진행시키고 플레이어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이소메트릭 애서메트릭. 강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게임 메카닉스, 게임 장르, 게임 시점, 그리고 게임 컨트롤러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점프, 인벤토리 시스템, 퀘스트 등의 메카닉스와 액션, 어드벤처, RPG 등 장르의 특성을 이해했습니다. 서드 퍼슨, 퍼스트 퍼슨, 탑다운 등 시점별 장단점을 파악했고 게임패드, 키보드와 마우스, VR 컨트롤러 등 다양한 컨트롤러를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 설계와 개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이상으로 게임 디자인 원칙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서 유니티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길 바랍니다.